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청평 펜션 행사장의 안전 정보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펜션이 어디에 있는 경기도 가평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나 화재, 범죄, 생활안정, 자살, 감염병에 대한 이 안전에 대한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사전 답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살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행사장 반경의 위협이나 위해 요소를 먼저 검토하는데요. 위치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구문천, 구은천 천 근처에 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 큰 도로가 있고요. 거기 위에 이제 건물 전경이 앞뒤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사항을 봤을 때 포장도로 옆에 위치를 하고요. 차량 출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 밀집 빈도가 낮고 언덕이 거의 없는 지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내천이 있면서 물놀이 안전 및 집중호우 시 주의를 요하는 그런 냇물이 흐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펜션 주변의 교통 안전입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는지요? 행사장 1km 반경에는 교통사고가 없었네요. 그러나 위에 요소가 좀 있습니다. 등굣길 사고 주의 구간이고요. 하굣길 사고 또 주의 구간이기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 횡단 사고 다발 지역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사고 주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사고, 그리고 주의기간, 그리고 보행자 사고 주의 구간이 되고요. 출근길, 하굣길 주의기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여기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런 큰 도로이기 때문에 큰 도로는 자동차들이 이제 속도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고요. 그다음 행사장 출입구에 보통 이제 대형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유턴이 가능한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환경인데 지금 여기는 어쨌든 간 도로 변에 있어 가지고 이런 행사장 출입에 대한 환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산사태에 대한 안전인데요. 이게 지도사항을 보면은 행사장 항시 방향의 고지형에서 적색에 단단하지 못한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상 위험성은 낮지만은 그래도 혹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거기에서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시 방향과 6시 방향에 보면 2006년과 2007년에 호우에 의한 산사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좀 위험 요소가 낮긴 하지만은 산사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이력 발생 이력 나와 있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치안 안전입니다. 치안 큰 도로 옆이고요. 주변에 민가가 별로 없습니다. 치안에 좀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안 안정 녹색길이라고 해가지고 지도상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안전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새벽 그 다음에 오전 7시부터 12시 또 12시부터 6시 또 6시부터 저녁 8시 또 저녁 8시 12시 또 심야에 대해서 이런 녹색길 치안 안전 녹색길도 그 구청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검토 요소가 있습니다. 성폭력 또는 강도, 절도, 폭력이 이런 게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근데 다행히 행사장 활동 반경 4km 도로에서는 이런 검토 요소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력 사건 발생 현황이 좀 있네요. 경기도 가평군에서요. 5대 범죄가 뭡니까? 5대 범죄 중에서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457.5건이 되겠네요. 총 범죄 발생 건수는 1162건이 있었고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337명이 되겠습니다. 119 출동 시간 평균이 6분 46초네요. 10만 명당 성폭력 건은 25건이 있었습니다. 면적 1km당 CCTV 설치 대수는 0.1개가 되겠고요. 5대 범죄율의 검거율은 73%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경기도 가평군에 나와 있는 강력 사건 발생 현황, 이거 참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도박, 성폭력, 악취, 유인 이런 발생돼 있던 빈도, 그다음에 사건들을 우리가 잘 좀 서치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 성범죄 이력, 내 주변에 어떤 성범죄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해서 여정가족부에서 이게 우편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행사장 주소인 청평면에 성범죄 거주자가 13세 미만 여성 강제 추행했던 남자가 반경 3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네요. 이런 거는 조금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대열의 이탈 금지를 우리 권고하고요. 또 외부의 낯선 사람 도움이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한 마음에 참 도와줘야 되긴 하지만은 직접 하지 말고 본부에다 연락해서 진행 본부에서 또는 안전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방범 활동은 행사장 주차장 앞에 방범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건물 앞이나 버스 정장에 방범 등이 설치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방범 환경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네요. 그다음에 추락 및 낙상 사고가 되겠습니다. 추락 및 낙상 사고. 2017년 12월 12일에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 대성리에서 한번 질병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질병 외, 그다음에 부상이 있었고요. 사고 부상이 있었고, 그래서 2017년, 2016년, 2018년에 이런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총 이제 6번의 사고가 있었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일어난 낙상 사고가 일어났던 추락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의 약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 낙상 사고 발생 밀도는 6단계 중에서 1단계로 아주 낮아요. 그 확률이 없지만은 그래도 좀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고 이런 지역을 만약에 통과한다는 이런 지역을 가게 될 때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청평에서 대성리로 도보로 이동할 텐데요. 이런 이동할 경우에는 이런 지역을 가급적 피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화재 이력은 반경 1km 내 화재 이력은 없네요. 밀집 건물이 없고요. 또 건물 외부 공터 공간이 아주 넓기 때문에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화재 빈도가 조금 이렇게 낮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조리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날 수 있겠지만 겨울에 비해서는 그래도 빈도가 좀 낮을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이력은요. 식중독 지수는 4등급에 해당되고요. 식중독 위험 요소는 상존합니다. 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에 보니까 이 등급상으로 4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름철 행사 주간 동안에 식중독 지수를 참고해 가지고요. 음식물 보관한다든지 섭취에 유의 권고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로에 대한 안전이 되겠습니다. 진행하고 돌아오고 출발하고 복귀하는 것으로 해서 출발지 호평제일교회 출발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발 시 교통사고 유의하고요. 차대차나 대인 접촉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도로변으로 차량이 오고 갈 때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해가지고 큰 버스가 주도로로 나올 때까지 차량 안전
가이드할 수 있는 주차 요원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는 가평의 펜션에도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진입할 때 쉽지만 그래도 서서히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되돌려 가지고 다시 나갈 때에 되돌릴 공간도 충분합니다. 이런 점은 아주 장점이 되겠네요. 그래도 안전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제 우선 도로죠. 주도로 되겠습니다. 주도로 이동 거리가 한 20.5km 되고요. 이동 시간 한 24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모란 터널 있고요. 또 행사장 인근에 또 터널 450m짜리 터널이 있네요. 모란 터널은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 발생이 2008년도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때는 비리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징계를 먹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이 하나 터널 들어갈 때 또는 나올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도로에서 이제 국도로 나오게 될 텐데요. 국도 및 터널 기관, 터널 구간은 이 회피로가 있는 것을 잘 살펴가지고요. 이동 거리는 15.5km 정도 되고요. 이동 시간은 3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동간에는 이 국도로 갈 경우에는 터널이 없어요. 이란과 비교해서 5km 더 가지만은 그리고 8분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터널은 없으나 도로변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무단 횡단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어운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는 기간 동안에 구간 동안에 사건과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은 행사당 3.1km 근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곳에 교통노드라 그래가지고요. 교통 지역에 좀 위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운전자에게 다 맡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교역 수련회명 호평제일교회 학예 수련회 기간 2020년 2박 3일 충평 리버스타 펜션 참가인은 4명, 수련 참가자 20명에서 30명 되겠습니다. 안전전담 4 내지 7명 권고사항이고요. 청소년 20에서 40대가 되겠습니다. 화재보험 또는 여행자보험 다 들어있고요. 기상안전, 기상, 기온, 강수, 자외선, 뇌졸중, 체감온도, 꽃가루, 천식, 미세먼지, 황사, 산사태에 대한 기상안전 점검했습니다. 교통안전, 진입로, 교통사고 현황, 그리고 교통노드, 터널 구간, 공사 구간 확인했습니다. 또 시설안전, 편의점, 대피소, 또 행정구역, 안전지수, 낙상, 추락, 사고를 살펴봤습니다. 치안안전, 경찰서, 공공시설, 또 성범죄 현황, 그리고 강력사건 현황, 치안관서 역량, 방범 등의 상태를 또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구조안전의 병원, 의원, 119센터, 그리고 약국, 그 다음에 AED가 있는 여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의 안전 역량은 안전 등급을 교통, 감염, 자살, 생활안전, 범죄, 화재에서 도표로 해가지고 나왔고요. 교통은 안전 등급에서 조금 낮게 측정되어 있네요. 접근성, 치안, 대피시설, 편의점, 공공기관, 그 다음에 AED, 약국, 소방시설. 소방시설도 조금 이렇게 접근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행사당 안전도, 그리고 위험도, 이런 역량을 4가지로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살펴보면서 취약 지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부 요약하자면은 한 번 더 반복됩니다만은 안전시설, 치안 요소, 차량 10분 거리에 3개소가 있고요. 소방구조 요소도 차량 20분 내지 30분 거리에 3개소가 있습니다. 119 안전센터도 2개소가 있고요. 약국 7분에서 10분 거리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AED도
9 내지 12분 거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면사무소, 우체국, 편의점, 그리고 대피시설이 2km 반경 이내에 또는 2 내지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시설도 3군데가 있고요. 수영공간이 넓고 교통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장 정보입니다. 행사장 행정구역 안전지구 등급으로 봐서 가지고요. 교통사고 현황은 반경 1km 이내에 교통사고가 사례가 없었고요. 행사장 출입구는 고속 주행 중인 도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출입할 때는 늘 교통사고에 대한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산사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의 인근 지역에서 2011년 산사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치안안정 행사당 반경 1km 내에 24시간 녹색 안전길의 최저 단계입니다. 파랑 단계라서 아주 그래도 괜찮은 단계입니다. 112 출동 시간은 평균 6분 46초입니다. 성범죄는 반경 3km 이내에 1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전체에는 6명이 있는데요. 이 3km 내에는 1명 있다고 하니까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방범 등은 행사장 입구 주변에 4개소에 있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추락 및 낙상 사고는 행사장 구역에는 없지만 인근 지역 추락 낙상 사고 등 6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화재 안전 3 내지 4등급으로 관심 단계 정도의 위험성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식중독 발병 이력은 4등급인데요. 안전은 1등급이라면 4등급이면 조금 이렇게 높은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동로에 대한 안전입니다. 출발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 공간이 확보가 양호하고 출입 시 교통통제 인력 운영을 권고합니다. 도착지 주차 상태 양호하고요. 진입할 때는 서행 진입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3.1km 인근에 공사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로는 이게 터널이 2개 있는 곳을 갈 경우에는 조금 빠르고 시간도 조금 짧게 걸리긴 하지만은 터널이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터널이 아닌 곳으로 가자면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은 그쪽은 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인 무슨 교회 전교인 수련회 계획안 샘플을 이제 2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성도 간의 사랑과 화합, 영역 간의 거룩한 힐링을 목적으로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2박 3일 강원도 태백시의 어떤 호텔에서 하게 됩니다. 주소 나와 있고요.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예상 인원은 약 300명이 됩니다. 장년 200명, 주일학교 100명. 장갑이 성인은 5만 원, 주일학교는 3만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모이는 2박 3일의 행사를 합니다. 여기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대회장이 누구이고, 부대장은 누구고, 집행위원은 누구고, 그 다음에 진행부, 예배부, 홍보동원부, 서무부, 재정부, 수송부, 봉사부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여기에 위기관리 전담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이 위기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300명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안전요원, 안전대책반이 없다. 좀 문제가 심각하죠. 뭐 그동안에도 잘해왔는데 그동안에 잘해온 것은 뭘까요?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행정기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전하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전하다? 안 되죠.
특별히 요즘 뭐 매스미디어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랜더 사건, 예. 그게 한 540명이 숙식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어린아이가, 예. 19명이, 예. 유치원 학생이 죽지 않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를, 예. 안전대책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여기에 예산을 짰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안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민간단체, 교회에서 행사 계획에는 이 안전이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300명이나 하는 이 행사, 큰 행사에 안전 담당 부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민간단체들의 준비물 중에는 비상약과 구급약 정도만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라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예, 이걸로 다 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험 요소가 우리가 사전 답사를 통해서 발견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은 행사 자체는 굉장히 축소되고 어쩌면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전사고, 안전교육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유념하셔가지고요. 안전관리,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물질적인 지원 꼭 필요합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단체 예산 계획에는 안전 관련 지출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의 안전 분야 지출의 필요성을 우리가 경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에 대한 샘플인데요. 수련회 가던 중학생이 탄 버스 구중 충돌 해가지고요 5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도 남해 고속도로 경남 함안군 터널 안에서 순천 방향 1500m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모닝, 소렌토, 승용차, 화물차 등 차량 9대가 추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경남 양산중학교 1학년 233명, 그리고 교사 10명 등 243명이 7대의 관광버스를 나눠 타고 2박 3일의 일정으로 고성 청소년 수련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버스 7대 가운데 세 번째 버스 앞에 가던 소렌토 승용차가 급제동하면서 뒤따르던 버스 5대가 그냥 계속 충돌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졌고요. 학생 50여 명이 작은 부상을 입고 긴급 출동한 소방 구조도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모닝 승용차 탑승자는 4명이 있는데요.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 동료인이었어요. 이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이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자 정모 씨가 앞서가던 차량이 급제동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차를 세웠으나 뒤따르던 버스 등과 사고가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학교 측은 수련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내어가지고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에 귀가 조치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추돌 차량들은 시속 70 내지 80km, 9대가 15m 남짓한 간격으로 일렬로 쭉 운행을 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의죠. 그리고 전방 주시 태만, 그래서 연쇄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조금만 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전거리 확보 좀 더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정상 속도 유지하고, 그리고 전방 주시를 잘 했더라면은 사고 나지 않았을 텐데, 이 사건에 인해서 2박 3일의 행사가 다 취소되고, 그리고 또 학생 50여 명이 사상을 당하고, 또 일가족 출퇴근하는 사람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수련회 논란을 빚는 동안교회 근처 PC방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PC방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예감한 듯 지난달 수련회 개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길 꺼려했던 교회 내부 분위기가 포착되어 있는데요. 어떤 교회 성도 한 명이 PC방에서 하다가 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날 PC방을 이용한 26살 남성, 그리고 또 다른 이용자 54살 남성과 그 가족 등이 전부 다 집단 감염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걸 행사했던 이 교회에서 이걸 그냥 쉬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요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체면 문화가 좀 깊숙이 뿌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에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걸 그렇게 밝히는 것을 좀 꺼려하죠. 물론 좋은 점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사건 사고 그리고 이런 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은 알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를 정확하게 알려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사건 사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샘플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한양대 오리엔테이션 때 얼차려 사건으로 성폭행과 또 얼차려 사고가 있었습니다. 펜션으로 모여가지고 MT에서 불상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신입생 MT에 참가했던 남자 신입생 A씨가 여학생 방으로 들어가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잇따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A씨를 구속했고요. 학교 측도 입학 취소하고 중징계를 검토했습니다. 학교 측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는데 사건이 터지자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추후에 각급 대표자들이 모여서 MT 변화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혹은 전반적인 문화 개선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투숙객들이 잠들어 있던 캄캄한 새벽에 리조트 주차장에서 구령과 함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얼차려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이 얼차려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교 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 때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건전하고 좋은 목적으로 하지만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이제 총평하면서 요약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련회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자, 인솔자의 교육도 필요하지만요. 여기에 참여한 수강생들, 참가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활동은 국내에서도 하지만은 국외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와 국외가 구분되면서요. 특별히 국외에서는 더 많은 위기에 대한 대응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내외 수련회 안전관리 진행 절차를 이해하고 안전관리 수립의 기초 지식을 함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보고서를 만들죠. 수련회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첫 시간에 했던 수련회 안전관리 작성 기획하는 법에 따라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추진 결과를 종합 보고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환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정보를 종합 보고서는 그 개요가 들어가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개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상정보,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행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정보, 그 다음에 이동로에 대한 안전정보, 그리고 참가자에 대한 건강상태, 안전정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련회 행사 전이나 또 안전정보 또는 종합검토는 외부의 전문 역량을 갖춘 것으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런 역량이 못 된다면은 자체 이런 사람들을 교육해서 훈련시켜 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에 이런 준비, 그 다음에 답사, 그리고 계획, 그리고 실행, 그 다음에 환류, 이런 절차를 통해서 특별히 안전에 대하여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사전에 먼저 잘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실행한 기간 동안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피고요.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받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계획한 대로 목적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또 여러분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도 경감시키는 그런 좋은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수련회 안전관리 훈련, 교육 훈련이 훈련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생활에 이제 계속 익숙하게 습득이 되어가지고 내 몸이 체득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계속적인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이 교육으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행사를 추진할 때에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인력도 배치하시고 그리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수련회 소개의 목적을 달성해서 모두가 행복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관계되어 있는 부모님들 또 주최 측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강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조그만 이 경험과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면 저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제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